자, 이번 강의 주제는 AES 암호입니다. 이 AES 암호는 현재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암호 시스템입니다. 해서 시험에 당연 많이 출제가 될 것입니다. 해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하나도 빠트림 없이 꼼꼼하게 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AES 암호 시스템의 기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설명하려는 내용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고 역시 앞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므로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AES 암호는 앞에서 설명한 이 DES를 대체한 새로운 암호 표준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중요한 내용이 아래 표에 있는데 이 표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빠트림 없이 잘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AES 암호는 그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는 무엇에 의해서 구분되느냐? 바로 암호 키 크기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암호 키 크기가 128, 192, 그리고 256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름을 AES 128, 192, 256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평문과 암호문 크기는 128비트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 내용을 거꾸로 알고 있어서 시험에 틀리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해서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평문과 암호문 블럭 크기는 128비트로 동일한데 이때 적용될 수 있는 암호 키 크기는 128, 192, 256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룬 DES 암호는 몇 비트 체제였습니까? 64비트 체제였습니다. 이거는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평문과 암호문이 64비트로 구성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이 AES는 평문과 암호문이 몇 비트로? 128비트로 구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오른쪽 그림을 또 그려 두었습니다. 바로 이 평문 메시지 길이가 아주 길면은 한꺼번에 암호문을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128비트 크기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나누어서 각 128비트를 또다시 128비트의 암호문 블록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AES 암호에서 평문과 암호문 크기는 128비트이고 이때 적용할 수 있는 키는 세 가지 128, 192, 256이 존재할 수 있다. 제가 왜 자꾸 강조하고 똑같은 말을 할까요? 이 내용을 거꾸로 알고 틀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머지 좀 더 설명하면은 이 라운드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바로 이 암호 키 크기에 따라서 10라운드, 12라운드, 그리고 14라운드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금방 연결시키면 이해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라운드 키입니다. 이 라운드 키의 비트 수는 128비트로 암호 키하고 똑같이 하고 뭐하고 똑같습니까? 평문과 암호문하고 똑같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 평문하고 암호문 크기하고 똑같아야 되는 것이 라운드 키입니다. 왜 그럴까요? XY 연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XY 연산은 1대1로 하니까 바로 이 평문 또는 암호문하고 이 라운드 키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비트 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운드 키는 어떻게 만들까요? 라운드 키는 이 암호 키를 이용해서 바로 이 128비트로 다르게 변환해서 각 라운드, 뭐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에서 적용되는 키가 라운드 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라운드 키 수는 또 다르다는 거죠. 라운드가 10라운드면 라운드 키는 10개가 필요할 것 같죠. 그런데 10개가 아니고 11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운드하고 라운드 키 수를 넣으면 하나 어떻게 될까요? 라운드보다 라운드 키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니까 지금은 이 AES는 10라운드에서는 라운드 키는 11개 이렇게 라운드에 비해서 라운드 키는 하나 더 많다라는 걸 정리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꼼꼼하게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내용은 그냥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AES 암호하면 그 뒤따라 놓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화면에 놓는 레인달입니다. 먼저 이야기하면 이 레인달이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이 AES 암호 시스템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자, 여기 적어둔 내용 읽어보면 충분히 잘 알 수 있겠지만 제가 특징을 하나 이야기하면은 이 미국에서 이 AES 암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응모를 하였겠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응모를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암호 시스템이 최종 선정되지 않고 벨기에 암호학자 존 데먼하고 빈센트 라이먼에 의해서 개발된 이 레인달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고 이 레인달이 이름이 무엇으로 AES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레인달이 뭘까요? AES 암호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 AES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였을까요? 여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 조건에 이 벨기에 학자들이 개발한 레인달이 적합하였는지 최종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안전성, 그 다음에 비용, 그리고 구현 이런 게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담으로 하나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이 AES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앞에서 우리는 국산 암호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아레하고 LEA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 성능이 이 AES 대비해서 1.5 내지 2배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르칠 때마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개발했는데 어떻게 레인달이 선정되고 우리나라 학자가 제시한 이게 왜 선정 안 되었을까? 저는 항상 궁금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AES 암호 주 특징입니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고 앞으로 계속 출제될 것이니까 잘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이 AES 암호 첫 번째 주 특징은 바이트 기반의 암호입니다. 대부분 현대 대칭키 암호는 비트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ES는 바이트 기반의 암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앞에서 설명한 SPN 구조입니다. 우리가 DES는 페이스널 구조, AES는 대표적으로 SPN 구조, 물론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AES의 S박스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나라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서 DES에서 S박스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구조였습니까? 테이블 구조였습니다. 근데 64비트 테이블 구조이므로 그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이 AES는 128비트 기반이므로 AES의 S박스 테이블 구조는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해서 그 큰 것을 시험에 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알아두어야 될 것은 바로 이 S박스 구조가 기본적으로 테이블 구조인데 바로 이 AES S박스는 테이블 구조 말고 다른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여기 빨갛게 적어둔 유한체 GF 다시 말하면 2의 8성 이 구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유한체 GF 2의 8성 이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AES S박스에 이걸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물론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AES 암호 가장 주 특징 시험에 많이 거론되는 것을 정리하자입니다. 물론 더 필요한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AES 암호 내부 구조도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시험에 출제되었고 앞으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합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 AES 암호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 암호 키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라운드는 10라운드, 12라운드, 14라운드인데 바로 이 라운드 수보다 이 라운드 키 수가 어떻게 하나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암호 구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봅니다. 이 평문 128비트를 암호문 128비트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10라운드 또는 12라운드 또는 14라운드가 적용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변환을 한번 거칩니다. 못하고 바로 이 평문하고
이 라운드 키하고 X와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바로 이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 번의 변환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운드 키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라운드 키를 여기 K0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이 라운드 수보다는 어떻게 라운드 키가 하나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되었습니까? 다시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라운드 키는 어떻게 생성할까요? 내부적으로 이 비밀키, 암호키를 이용해서 이 라운드 키 128비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성할 때 라운드가 10라운드면 통상적으로 10개의 라운드 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해서 시험에 출제하는 것입니다. 라운드 수가 10라운드면은 라운드 키는 10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미리 이 평문하고 X와 연산을 해서 라운드가 시작되므로 라운드 키 수는 하나 더 많다라는 사실 잘 정리하였습니까? 자, 이번에는 AS 암호 각 라운드에서 적용되는 이 네 가지 변환입니다. 역시 시험에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출제될 것이니까 잘 정리합니다. 바로 이 네 가지 변환은 바이트 치환, 행이동, 열 혼합, 그리고 라운드 키 더하기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 필요한 것은 뒤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바이트 치환,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 AS 암호는 비트 기반이 아니고 바이트 기반이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이 AS 암호는 바이트 단위로 치환을 하는데 이때 치환에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이 S박스입니다. S박스는 무엇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까? 아래쪽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이트 치환에 사용되는 게 S박스인데 바로 이 S박스는 테이블 형태 또는 유한체 GF 2의 8성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AS는 128비트 블록 암호인데 128비트가 뭐냐 하면은 16개의 동된 바이트 단위로 변환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바로 16 곱하기 8 하면 어떻게 되죠? 128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덩치가 큰 어떤 구조가 될 수 있을까요? S박스 구조가 됩니다. 해서 너무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이 S박스 자체는 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행이동입니다. 바로 이 행이동은 내부적으로 이 P박스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전치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열혼합입니다. 열혼합은 내부적으로 행렬 곱셈을 이용해서 각 바이트를 대체하는 구조입니다. 역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운드 키 더하기를 수행하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더하기라고 해서 덧셈 하는 것이 아니고 X와 연산을 처리합니다. 뒤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할 게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세 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10라운드, 14라운드 이렇게 거치는데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라운드를 제어하고 4개의 변환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10라운드가 적용될 때 10라운드 모두 이 4개의 변환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 라운드를 제한 라운드만 이 4가지 변환을 적용되는데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는 어떤 변환이 적용되지 않느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암호의 마지막 라운드는 열혼합, 제한 3개의 변환만 적용되고 있다. 정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AS는 각 라운드에서 4가지 변환 수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4가지 변환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설명합니다. 첫 번째 행이동입니다. 행이동은 바이트 단위로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자, 위에 있는 이 테이블을 어떻게 이동을 시키는데 자, 첫 번째 행 내용은 뭐냐 하면은 11, 12, 13, 14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행이동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21, 22, 23, 24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이걸 좌측으로 1바이트씩 이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동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이동이 아니고 로테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위에 있는 이 21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사라진 것이 아니고 뒤쪽에 이렇게 들어갔죠. 우리가 이거는 로테이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AS 암호 시스템 교재에 보면 행이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2바이트씩,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행은 4바이트씩 좌측으로 이동되면서 밀려난 것은 반대쪽으로 들어간 상태. 이걸 우리가 AS 각 라운드에서 행이동 변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열 혼합인데 이 열 혼합은 내부적으로 행렬의 곱셈 연산 수행합니다. 자, 이 128비트 블록을 4 곱하기 4 정방 행렬로 나열해서 처리하는데 아래쪽에 이 행렬 구조 곱하기 연산 여기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행렬의 곱셈 연산하는 원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에 구체적인 내용은 출제되지 않고 바로 이 열 혼합은 내부적으로 행렬 곱셈 연산 수행하는 것을 열 혼합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 행렬 곱셈은 바로 여기 4 곱하기 4 있을 때 이 4개가 되어야 하죠. 그럼 여기 그 공식이죠. 적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라운드 키 더하기가 있는데 여기서 add 더한다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덧셈 하는 것은 아니고 뭐라고 하였습니까? x와 연산 수행하는 것을 더하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래쪽에 x와 연산 수행하는 예를 적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보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표현하죠. x와 연산하는데 더하기고 로테이트 형태가 되는데 행이동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설명한 내용이 A에서 각 라운드에서 적용되는 변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인데 전체 흐름을 이 그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AS 암호는 각 라운드에서 4가지 변환을 함으로써 상태가 변환된다라고 하였죠. 바로 이 그림을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태가 주어졌을 때 4가지 변환이 이루어지면 다음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바로 이때 4가지 변환이 첫 번째 대치, 앞에서 바이트 치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앞에서 다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요약 정리한 것이니까 읽어보고 잘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전치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전치는 무엇을 말하느냐? 행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금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디스금은 행렬의 곱셈 바로 열 혼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 키 덧셈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키 덧셈은 x와 연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하나 분석하도록 합니다. 2022년 지방구급에서 출제된 내용, 이 AS 암호 옳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뭘까요? 답을 찾았습니까? 앞에서 잘 정리하였으면 답은 금방 눈에 보일 것입니다. 바로 4번이 틀렸죠. 이 4번은 여기 NOR 연산을 수행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먼저 라운드를 수행하기 전에 평문하고 라운드 키 K0하고 무슨 연산? XY 연산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 구조도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지방국어 문제 하나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